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의 김용필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네, 이제는 2023년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종 예미를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알차게 잘 또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재동포청 소식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5일 출범을 해서 또 지난 11월 10일 이 재동포 기본법이 이제 본격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 재동포청이 어떻게 보면은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이렇게 출범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뭐 재동포 기본법도 본격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100일을 맞이해서 이 재동포청이 이 재동포 정책, 또 재동포청이 나아갈 이 로드맵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해를 앞두고 이런 본격적인 가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재동포청 어떻게 보면은 이 재동포 정책의 정책 담당을 하는 정책 창구이자 이 기구이죠. 물론 이제 외교부 산하에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 그런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항상 꼬리표 의문은 붙게 되지만은, 그래도 이 재동포청이라고 하는 이 정책 전담 기구가 있다는 것은 이 동포 사회에 있어서는 아주 큰 성과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재동포청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활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동포청 관련 최근 소식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재동포 정책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많은 또 의견도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동포청에 바라는 바, 동포 정책에 있어서 또 바라는 바, 또 이렇게 건의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저희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은 또 적극적으로 제가 또 방송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동포청에도 또 연계를 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재동포청 최근에는 어떠한 관심 가질 만한 뉴스가 있는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먼저 이 재동포청의 첫 대변인이 이 전 연합뉴스 기자였죠. 이 왕기란 기자가 선임이 됐다는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이 왕기란 기자, 여러분들이 이 동포 관련 뉴스,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왕기란 기자. 이 동포 사회에 있어서 아주 전문 기자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죠. 물론 좀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와 관련돼서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연합뉴스에 이 동포 관련 기사를 보신 분들은 낯이 익은 이름이라 생각이 들 것이고요. 그리고 동포 단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또 왕기란 기자를 직접 만나도 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재동포청의 첫 번째 이 대변인으로 선임이 됐다. 그래서 지난 11월 21일서부터 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는 소식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재동포청이 내년도 재동포 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동포청으로부터 이 사업과 관련돼서 이 지원을 받고자 하면은 12월 8일까지 코리안넷 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지원사업 요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온라인 통해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재동포청은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에 2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래서 이 동포 단체 지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그 관련 소식도 좀 보고요. 그리고 재동포 정책 학술 포럼이 12월 6일 재동포청 주최로 열립니다. 2023 재동포 정책 학술 포럼.
아마 이 재해동포청이 이제는 정책기구로 설립을 하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 재해동포 정책 이 학술 포럼을 이제는 개최를 매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해동포청이 첫 출범한 해이기도 하고요. 이 재해동포 기본법이 또 본격 시행이 된 그런 해이기도 하죠. 그리고 재해동포청이 100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재해동포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커다란 로드맵, 그 안내, 이거를 그냥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정책 포럼에는 그런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도 일반 그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하면은 참여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으로도 생방송으로 중계를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특별히 이 재해동포 정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실제적인 당사자인 동포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의견도 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가 제25회입니다. 이 재해동포 문학상 이 수상작이 발표가 됐습니다. 재해동포청으로 승격이 돼서 첫 이 수상작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재해동포 문학상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35개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707편의 이 작품이 공모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공부한 사람들은 한 250여 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번에 공모에 이렇게 응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 33편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재해동포 문학상도 이렇게 재해동포청 이 정책 담당 기구의 정부기관에서 직접 주관하는 그런 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재해동포들의 어떻게 보면 등용문, 작가로서의 등용문으로서의 어떤 그런 문이 더 활짝 열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만큼 또 이 문학상에 대한 뭐랄까요, 이 수상 상금도 그만큼 더 올려주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앞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동포청 첫 대변인인 왕기란 전 연합뉴스 기자, 11월 21일부로 부임을 해서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1월 연합뉴스 동포 다문화부 전실의 민족뉴스부에 경력으로 입사를 해서 25년간 재해동포 관련 취재기자로 활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종합언론사에서는 보기 드문 재해동포 전문기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지난 10월달이죠. 이 연합뉴스를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지난 10월 16일이죠. 이 세계 한인 언론인협회 주최로 2023 그러니까 제23회 세계 한인 언론인대회가 개막을 했는데 그때 이 감사패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2006년도에는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국제개발협력 언론상, 2015년도에는 세계 한인의 날 국민훈장, 국민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왕기란 기자는 뭐 동포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낯익은 이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기자가 아닌 이 정책 창구의 이제는 대변인으로서의 그 역할 더 기대를 해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도 재해동포 단체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12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을 볼까요? 교류 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을 비롯해 재해동포 문화단체 활동, 차세대 단체 활동, 경제단체 활동, 조사 연구단체 활동, 언론단체 활동, 또 공공위기 활동, 코리아타운 활성화, 또 한글학교 교사 현지 연수,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해외 입양 동포 지원, 전통 문화 용품 지원, 뭐 이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뭐 자세한 사항은 재해동포청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보도자료라든가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좀 더 상세히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8일까지 코리안 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 지원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도 2월달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동포 단체 결과 통보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 단체 지원 여부, 지원금 액수 이런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동포 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기대 효과, 또 효율성, 해당 단체의 과거 사업 시행의 충실도 등을 주로 고려해서 결정을 한다. 지원금은 총 사업 소유액의 50% 이내에서 지원을 한다. 이 동포 단체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외동포가 750만, 되게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은 사실 세계 한인회의 이 동포 단체 활동들이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는 하고 있다. 이 여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지난해에도 이 한인에 대한 이렇게 저도 좀 조사를 해서 또 여론조사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한인회 뭐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뭐 상당히 순조롭지만은 않은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는 또 그런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외 한인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정부 차원에서 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한인회 중심으로 이 동포사회가 또 이렇게 응집이 돼서 그 거주국에서의 좀 더 제대로 된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국과 연계해서요. 그래서 이 동포 단체 지원, 그리고 이렇게 정부 예산을 통해서 이 지원이 되는 만큼 가장 좀 효율적으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동포 단체뿐만 아니라 또 동포 여러분들이 그 활동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감시자 역할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사회가 더 정말 건전하고 튼튼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고 서로 네트워크도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재동포 정체 학술 포럼. 네, 제목이 이겁니다. 이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 구축을 위한 재동포 정체. 이제는 뭐 지구촌 한민족 시대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인천 연수구 거기 경원제 엠버서더 호텔, 아마 송도에 위치해 있는 호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23 재외동포 정체 학술 포럼이 열리는데요. 이 내용은 이기철 재외동포 청장이 이전 기조연설을 하고요. 그리고 총 3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모두 16명이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이 발표와 토론을 합니다. 3개 섹션, 주제가 이겁니다. 재외동포 제도 개선 방안, 그래서 재외동포청 중심의 재외동포 제도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 논의를 한다는 것이고, 또 제2 섹션은 재외동포청 개청, 의의와 향후 발전 방향. 그래서 지난 5월 제정된 이 재외동포 기본법, 이걸 바탕으로서 이 재외동포 정책 기본계획 및 재외동포청 로드맵, 이게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 이 논의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은 이 특별 세션입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영화 감독도 참여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 유학생 또 재외동포청 직원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이 재외동포 이 미디어를 통한 소통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 SNS 등을 활용한 재외동포 및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청 간의 유기적인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일반인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OK 포럼, 그래서 재외동포청 이 포럼, 이 사이트를 통해서 사전 등록을 하면은 일반인들도 참여를 해서 경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재외동포청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모든 섹션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뭐 저도 될 수 있으면 이 시간에 참여를 해서 저희 유튜브 방송으로도 뭐 생중계를 하고자 합니다. 상황이 뭐 어떨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어쨌든 이 재외동포청이 이제는 이렇게 매년 이 재외동포 정책 이 학술 포럼을 이 정부기관 차원에서 하니까요. 일반 민간인이 했을 때와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무게감과 또 이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정책에도 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학술 포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제25회 제동포 문학상 이 수상작 발표가 있는데요. 한번 어떤 수상작이 발표가 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부분입니다. 시 부분 미국의 이병석, 아버지 도날드. 단편 소설은 중국입니다. 이 차준희, 노강이라는 단편 소설. 수필 부분은 파나마의 김태진, 오늘도 맛있게. 그리고 청소년 부분 치우소상입니다. 중고등부 글짓기는 독일의 주희, 다름을 낭독하다. 초등부 글짓기는 미국의 손한빛, 할머니와 나의 한글 공부. 또 한글 학교 특별상은 2개 학교인데요. 미국의 게인스빌 한국학교, 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한국학교였습니다. 네, 이 제동포 문학도의 거주 권역이 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스트로서의 성격이 더해져서 제동포 문학상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작품이 많았다. 이번엔 심사위원의 소감이었고요. 이 제동포 문학상은 지난 25년간 동포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대표적인 문학상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수상자들이 모국, 문단에 활동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도 하고 있다. 제동포들의 한글 문학 창작 활동 장려를 통해 정체성을 함양하고 우리 국민의 제동포 사회에 대한 이해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네, 이기철 제동포 청장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뭐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우리가 한글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한글로 글도 쓰고 또 이렇게 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제동포 문학상을 통해서 우리 한글에 대한 더 사랑도 높아지게 되고요. 또 한글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저도 이렇게 한글로 얘기하지만 또 이렇게 우리말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이 방송도 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더 많은 애청을 기대하면서요. 오늘은 제동포청 소식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시민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